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인데요. 네,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네, 요거는 정답이 4번인데요.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이 아니라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해서 다른 사항들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 다음 중 ERP 구축 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의 순서였습니다. 매칭되는 거 찾아볼게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3번 해당되는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의 10계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자, 1번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요.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거 2번이 틀렸네요. 현재 업무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BPR처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처럼요. 이제 선진 프로세스로 도입이 되는 그 흐름이 재설계되는 쪽으로 해서 업무 방식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안 되고요. 4번 문제. 자,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입니다. 이 부분은 구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4단계에 있는 것 중에서 분석 단계에는 AGG 파악 이런 것들이 있었죠. AGG 파악하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요, 네,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갭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등등. 네,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이나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정한다라는 거, 뭐 수정. 확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축 단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보기에 있는 것들로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 단계에 있는 것들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숙지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번 문제 생산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1번 생산성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킴으로써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로 해서 생산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용어적인 설명으로 맞는 얘기고요. 네, 부분 생산성은 이제 한 가지 생산성 척도를 가지고 하는 건 부분 생산성, 다요소는 두 가지 이상의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다요소 생산성이었고요.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요소 모든 요소를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측정 부분이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생산성 척도는 주로 측정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게, 자, 생산성 척도를요, 노동력에 둘 건지, 기계 생산성에 둘 건지, 뭐 에너지, 자본 생산성에 둘 건지, 이런 것들은 그 측정 목표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선택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측정이 다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3번은 맞는 얘기. 4번 문제 생산성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출 단위는 수행되는 직무 유형과 관계없이 관계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직무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요소에 따라서 척도를 다르게 두고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설명문의 괄호 안에 맞는 것은인데요. 네, 자재명세서 이제 BOM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네, 제품 구조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OM 정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 트리 구조, 예,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제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되어지는 게 자재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그게 제품 구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 7번 문제 수요 예측의 정량적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인데요. 수요 예측에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적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요. 정량적 기법은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정량적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정답은 2번인데요. 델파이 분석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부분이라서 전문가 의견 통합 기법으로 정성적 기법에 유명한 아이가 하나 되겠고요. 소비자 조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라서 정성적 기법이 됩니다. 판매원 의견 종합법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판매 담당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적 기법, 주관적 기법이 되겠고요. 이동평균법 2번이 정량적 기법이 되는 부분. 그 외에도 지수평활법이나 아리마 모형, 뭐 분해법, 확산 모형, 뭐 회계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 기법에 해당이 되었었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8번 하루에 고객 주문 정보가 상류로 전달이 되면서 수요 정보가 왜곡이 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채직 효과라고 합니다. 예, 이게 채직 효과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채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적절하지 않은 방안은 무엇인가 찾아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채찍 효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 있었는데 리드 타임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였죠. 리드 타임. 주문이 되면서 입고가 되는 이런 그 주문 입장에서 구매 입장에서 이 리드 타임은 주문을 하고 입고가 되는 것이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증가될수록 이런 왜곡 효과는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길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길어지게 되면은 일단 많이 시키고 보자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생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정보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드 타임은 감소시키는 거,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 수립은 변동성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이런 수요 왜곡 효과를 줄이는 부분이라서 맞는 얘기고요.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는 부분은 전산화나 SCM 이런 것들 중앙 집중화 정보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4번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 4번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부분으로 해서 보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번 다음 중 잡샵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네, 잡샵은 이제 개별 생산 방식에 대한 부분이었죠. 개별 생산 방식. 네, 그 단속 생산 방식이라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잡샵과 연속 생산 방식을 뭐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 방식인 잡샵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으로 해서 여기 없는 내용들 연속 생산 방식이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잡샵 개별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나 이런 치공구, 가구, 기계 장비 등의 이제 주문자 요구에 의한 생산 방식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품종은 다 품종이지만 소량 생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문자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품종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양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잡샵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별로 기계 배치가 되면서 어느 공장에든 쓸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 그러니까 전용 장비가 아닌 범용성 있는 기계가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연성이 커요. 예, 소량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유연성이 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다품종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장 내 물자 이송 물류량이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제공품들이 이런 공장 내에 계속 쌓여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 내 물자 이송량이 크다라는 걸로 해서 요거는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물량이 크다입니다. 적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생산 재고 시스템에 의한 총괄 계획 수립에서요, 어떻게 수요에 대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 언급하는 내용 중에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총괄 계획 수립에서 대응 전략으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산율을 조정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고용 수준 변동을 통해서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청 또는 외주를 주는 것이 있었고요. 매출 조정 요게 아닌데요. 매출 조정이 아니라 재고 수준의 조정. 그래서 재고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생산율이나 고용 수준을 고정 시키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율 조정, 고용 수준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 혹은 외주가 총괄 계획 수립에서의 대응 전략 4가지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었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11번 문제인데요. 공정관리의 목표와 기능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자, 공정관리에 대한 부분. 자, 공정관리는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내적인 목표와 이제 대외적인 목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공정관리의 목표를 대내적 목표와 이제 대외적 목표로 해서 목표를 두고서 공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대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업자의 대기나 이제 설비의 유유에 의한 손실 시간을 감소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 시간, 유유 시간 최소화 맞는 얘기고요. 요거를 감소시킴으로써 가동률이 또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시간과 유유시간이 최소화되면서 가동률이 향상이 되고 자재 투입에서 제품이 출하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납기 준수와 단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잘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 재고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 속도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요게 목표가 됩니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4번에 해당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대내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기능 틀린 것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기계 및 인력 이율을 최소화한다, 뭐 최대화한다. 이런 것들은 공정관리 목표와 기능으로서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최소화, 최대화 뭔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관리 목표와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2번은 대외적인 목표입니다. 네. 2번은 대외적인 목표고요. 1번, 4번은 대내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정관리 목표와 기능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12번 공정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절차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요거 이제 라우팅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공정 절차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공정 절차 계획으로서 들어갔던 거는요. 절차 계획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계획 이렇게 있었고요. 일정계획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4번은 이제 아닌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차계획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의 순서를 정의한 게 절차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때 하는 거는 작업 순서, 표준 시간이라든가 각 작업 행해질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하게 됩니다. 이게 절차 계획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수 계획에서는 이때는 부하 계획과 능력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 양자를 조정했던 곳이 공수계획에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양자를 조정한다는 거에서 부하 계획 그리고 능력 계획을 잘 조정한다라고 해서 부하 계획, 능력 계획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것이 공수계획이었죠. 그리고 일정 계획에서는요, 이제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으로 해서 절차 계획과 공수 계획의 기초를 두고서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부터 반입, 완성까지 수행될 모든 작업을 전체적으로 스케줄링 하는 게 일정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공정, 절차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고요. 설비 계획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각각에 있는 내용들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는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13번 문제입니다. 공정 분석에 사용하는 공정의 종류로 틀린 것은 인데요. 네, 공정 분석. 네, 요거는 이제 공정 계열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공정의 분류를 어떤 이런 표나 이제 그림 같은 걸로 해서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모색했었죠. 그래서 기호 각각 해당되는 기호가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공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중요했던 게 공정 분석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가공 공정은 동그라미로 표시돼서 가공 공정이 있었고요. 운반 공정은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운반 공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체 공정은 이렇게 딜레이에 대해서 있던 정체나 대기 상태, 그리고 계획된 저장인 바구니 형태의 저장 형태가 정체 공정에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조립 공정만 없어요. 네, 그래서 공정의 분류에는 조립 공정이 없었습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가공 공정, 운반 공정, 정체 공정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 검사 공정 있었죠. 검사 공정. 그래서 수량 검사는 네모, 박스 같은 형식의 네모, 그리고 품질 검사는 다이아몬드 같은 걸 품질 검사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품질을 더 검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형식을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게 검사 공정에서의 그런 기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 분석에 대한 공정의 분류 4가지 알아두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호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13번 문제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항의 라인 밸런싱 효율은 인데요. 네, 지금 사이클 타임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작업 시간이 각 작업장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라인 밸런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러 공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병력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공정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라인 밸런싱 효율을 가지고 이렇게 밸런싱을 맞춰주게 된다라는 부분이 라인 밸런싱 효율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효율 공식은요. 라인의 작업 시간의 합계. 요거를 작업장 수 곱하기 사이클 타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작업 시간의 합계는요. 10분, 20분, 15분, 10분.
그리고 작업 장수 4개, 그리고 최대 사이클 타임이에요. 최대 맥스.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20분. 사이클 타임 20분 해주시면 55분에 8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로 환산이 되겠죠. 그러면 68.75%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공식이나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식이 어렵지 않지만 잘 나와요. 네, 계산 문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인 밸런싱 효율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네, 15번 문제입니다. 적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네, 적시 생산은 이제 JIT 생산이라고 해서 Just in Time. 네, 이게 적시 생산이라는 거고, 이게 도요타, 일본의 토요타의 자동차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적시 생산이었고요. 예, 적시 생산은 이제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한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됐었던 게 적시 생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한 적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단기능공 틀렸네요. 네, 다기능공. 네, 그래서 다기능공 그렇게 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공정 담당. 네, 그렇게 해서 단기능공 일단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이 평준화가 되어야지 이런 적시 생산 관련된 이제 풀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준비 교체 작업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풀 방식의 이런 적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관리 가능해야지 이제 칸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맞는 얘기 되겠고요. 적시 생산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네, 그리고 칸반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네, 이제 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 생산 방식의 실현, JIT 적시 생산 방식의 실현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쓰여지는 게 이제 칸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판이라는 거의 일본식 발음이 칸반이었습니다. 칸반 방식의 이런 특징 같은 경우는 푸시가 아니라 풀 시스템입니다. 풀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품 방지와 과잉 생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매의 종이에 현품표라든가 이제 운반 지시의 기능, 생산 지시의 기능을 가진 이렇게 한매의 종이를 가지고 부품 번호라든지 부품 정보 같은 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어느 공정으로 갖다 주세요라는 거를 후공정인 곳에서 성공정 쪽으로 이런 칸반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성공정에서 이러한 부품들이 어느 공정에 필요하군 이라고 하면서 요 칸반을 가지고 후공정에다 주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먼저 나 요렇게 필요해요 라고 당기기예요. 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돈 땡겨주세요 이런 느낌. 필요합니다. 이게 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 저희 IT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맞는 얘기니까요.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7번 문제. 자, 재고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고객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고는 이제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고 관련해서 이제 주문 비용을 줄이거나 가격 할인을 위해서 일정량을 주문함으로써 다음에 재고 구매 주기까지 미사용되어 보관되는 재고를 의미하는 거. 요게 재고의 종류 중에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요? 맞춰보세요. 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 부분은 정답이 이제 순환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거나 가격 할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순환 재고다라고 해서 요거는 포인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안전 재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불확실.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상 재고는 네, 계절적 요인 또는 뭐 가격의 변화, 요거를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가 됩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는 유통 과정 중에 있는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제공,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용어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순환 재고는 주문 비용 줄이거나 그리고 가격 할인을 위한 거, 네, 할인 혜택, 이런 것들 관련된 게 순환 재고예요. 정답은 1번. 네, 18번 문제입니다. 네, 경제적 주문량은 이제 주문량, 그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1회 발주량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OQ 경제적 주문량은 총 비용 최소화가 되는 최적 주문량 결정 모형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경제적 주문량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발주량의 산정을 위해 전제되는 기본 가정들 중 잘못 언급된 것을 찾아라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제적 주문량 관련한 공식으로서 발주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되는 기본 가정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1번처럼 비교적 안정적 수요를 가진 품목들, 이런 말들은 좋은데 품목들을 동시에 고려한다. 요게 맞지가 않았네요. 왜냐면은 단일 품목, 여러 품목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일 품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이 나온다. 이런 것들, 품목들 동시에 고려한다.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2, 3, 4번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적절하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고 푸셔도 됩니다. 정답은 1번. 네, 19번입니다. MRP. 네, 요거는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여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서 종속 수요의 주문 시기, 주문량을 결정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요런 MRP 수행을 위한 입력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자재 소요 계획인 MRP에서 이런 필요한 정보들은요. MPS, 그래서 기준 생산 일정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주문 시기와 주문량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요 주문 시기와 주문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런 자재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재 명세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1, 3, 4번은 MRP 수행을 위한 입력 요소로 적절하고요. 능력 소요 계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RP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능력 소요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입력 요소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출력 요소 쪽으로 생각을 오히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 요소는 능력 소요 계획이 맞지가 않아요. 정답은 2번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입니다. SCM의 기능은 크게 내재적 기능과 외재적 기능으로 구성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SCM은 이제 공급망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워낙 공급망 관리가 핫하죠. 예, 이런 공급망 관리 SCM은 이제 물자, 정보 및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이제 생산자, 그리고 도매자, 소매업자, 소비자에게 이동됨에 따라 그 진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이제 SCM 공급망 관리에서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내재적 기능, 외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외재적 기능은요,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건 공급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와 좀 친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공급망 관리가 잘 되려면 그런 올바른 공급자를 잘 선정해서 긴밀한 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외재적 기능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기능을 구성하는 부분이 됩니다. 외재적 기능은 공급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재적 기능.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그 잘 안 풀리시거나 좀 기억 안 나시거나 뭐 계산 문제 같은 게 약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 다시 연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또 제2의 기출 문제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